네,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다이오드의 전류량을 전압으로 미분했을 때 어떤 값이 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 값이었죠. 근데 전류 변화량 땅 전압 변화량 이걸 디파인 하는 게 바로 레지스턴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레지스턴스로 쓸 수 있습니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넌리니어한 비헤이비어를 우리가 피스와이즈 리니어 모델인 스몰 시그널 모델로 취환하고 나면 다이오드를 저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항이란 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저항이란 건 결국에는 전류량과 전압이 리니어한 관계를 가지면 그게 다 저항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의 IV 커브를 리니어하게 어프록시메이션 했기 때문에 결국에 저항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얘를 등가 저항인 RD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저항이 왜 필요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호 시스템과 DSP에서 퓨리에 트랜스폼이나 라플라스 트랜스폼 같은 트랜스폼을 통해서 시그널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꾸는 걸 배웠을 겁니다. 자,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여러 가지 단일 주파수를 가진 여러 개의 시그널을 합치면 어떠한 시그널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시그널도 걔를 사이누소이드를 여러 개를 중첩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누소이덜 웨이브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요. 여기서도 그냥 사이누소이덜 웨이브에 대해서 이제 이그젬플로 보였습니다. 자, 사이누소이덜 웨이브는 넌리니어하죠. 근데 IV 커브도 넌리니어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에다가 우리가 사이누소이덜 웨이브를 사이누소이덜 시그널을 전압으로서 인가하면 그 출력, 그러니까 다이오드의 전류량은 넌리니어한 거에 넌리니어한 걸 곱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함수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엑스포넨셜도 있고 뭐 코사인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시그널이 돼버리죠.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널리시스를 하기가 어려워지죠. 이런 복잡한 관계식을 가지면 이게 우리가 회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직관인데, 직관을 가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VO가 바뀌면 ID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걸 고민하려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다 고려한 다음에 이 복잡한 수식을 머릿속으로 이제 떠올려야 되는데, 그게 사실 뭐 천재들은 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리니어하게 어프록시메이션 해서 보면 훨씬 더 쉽게 직관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네, 사실 이 슬라이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이 슬라이드에 대한 중요성은 잘 모르겠지만, 전류가 나가면 전압이 되고 전압이 인가되면 전류가 생기고, 이거는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러한 관계식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그냥 이 스몰 시그널 모델이 저항이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봤던 다이오드 3개짜리 3개의 다이오드를 얹어서 레귤레이터를 만드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확한 Vout 볼테이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복잡했고 되게 많은 스텝을 따라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이 간단한 회로에도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좀 더 복잡한 회로가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게 아니라 스몰 시그널 모델을 이용하면 비슷한 결과의 값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이그젬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아까 원래 다이오드 3개짜리인데, 다이오드 3개가 직렬로 되어 있는 이 구조였는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VAD가 3V에서 3.1V로 바뀌었죠. 우리가 만약에 100mV라는 시그널이 굉장히 작은 시그널이라고 가정한다면
100mV가 인가되면 100mV의 스몰 시그널이 인가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시그널이 인가됐을 때 전압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면 우리가 스몰 시그널 모델을 이용해서 그 스몰 시그널이 인가됐을 때 출력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몰 시그널 모델을 하면 이 전압과 전류 간의 공식이 이 트랜스퍼 펑션이 리니어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저항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다이오드를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고, 저항값은 VT of ID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VT는 26mV, 이거는 이제 27도일 때 가정이죠. 27도일 때 26mV, 그 다음에 ID는 그 처음에 계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6mA였습니다. 이게 언제였었냐면 3V일 때였습니다. VAD가. 그래서 3V일 때 이 다이오드의 동작 영역을 기준으로 저항을 계산하면 약 4.33mm, 4.33oh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이 4.33ohm을 이용해서 레지스티브 디바이더 형태로 Vout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R1이 있었고, 이렇게 100ohm이었고, 각각 4.3, 4.3, 4.3을 넣었을 때 출력 전압은 VAD의 정확히 말하면 이 스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문자를 쓰면 보통 DC 시그널이고요. 이 소문자를 쓰면 AC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AC 시그널이라는 것보다 변화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VAD는 원래 3V에서 3.1V로 바뀌었으니까 100mV가 델타 V가 되죠. 그래서 VAD 여기선 100mV를 넣어야 됩니다. 변화량이니까. 100mV를 넣고 레지스티브 디바이더를 보면 11.5mV라는 값이 나오고요. 이거는 소문자 Vout이죠. 즉 델타 Vout입니다. Vout의 변화량은 11.5mV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터레이션 했을 때의 값도 11mV였습니다. 그렇죠? 2.411V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얼추 비슷한 값이 나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차는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피스와이스 리니어라는 거는 어프록시메이션이지 정확한 계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을 그려버리면 직선과 실제 넌리니어 그래프 사이에는 분명히 에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에러가 반드시 존재하고 그 에러 전압이 이 칼큘레이션의 애큐러시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전자열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직관을 갖는 거지 정확한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값을 계산하는 거는 우리는 스파이스라는 시뮬레이션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다 정말 중요한 정밀한 계산은 그런 스파이스라는 계산기가 해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철학이나 목적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설계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지를 러프하게 이제 에스티메이션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몰 시그널 애널리시스는 반드시 에러를 갖고 있습니다. 특정 어느 정도 수준의 에러는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 정도 에러 수준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향성을 보는 거지 큰 그림을 보는 거지 디테일한 것들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아까 이터레이션 했을 때하고 값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 차이가 아주 크지 않다면 우리는 대충 한 11mV 정도의 전압 상승이 예상된다 라는 거는 앞선 그 이터레이션 방법과 현재 지금 스몰 시그널 애널리시스가 둘 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예, 그게 이제 스몰 시그널 애널리시스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다른 예시인데요. 만약에 셀폰이 전류를 안 받는 게 아니라 0.5mA라는 전류를 흘린다 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0.5mA라는 게 스몰 시그널
스몰 시그널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스몰 시그널 모델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몰 시그널 모델을 이용하면 여기서 원래 6mA가 흘렀는데 그 중에 0.5가 일로 빠지면 델타 ID는 마이너스 0.5mA 되겠죠. 그래서 Vout이 변화량이 6.5mV 정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전류량이 작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전압은 내려가는 방향으로 바뀌겠죠. 그런 거고, 여기서도 요 단어가 마음에 드는데 simple is beautiful 이라는 건데 사실 보통 이제 simple is the best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보통 사람마다 철학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공학에서는 간단하게 만들어서 목적을 취할 수 있으면 그게 최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물론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할수록 우리가 예측하기가 쉬워지고, 즉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간단한 방법을 더 선호하는데, 이거는 수학과 관계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풀 수 있으면 간단하게 푸는 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엑스포넨셜 모델을 써서 막 구하고 했을 때 나온 값이 뭐 저도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 값과 아주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대충 6.5mV쯤 떨어질 거다. 그게 6.2가 될지 6.3이 될지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정도쯤 떨어질 거다. 이 정도 수준에서 전압 강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 이용해서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 네,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이그젬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다이오드 어플리케이션들을 볼 겁니다. 여기서 렉티파이어를 보고, 그 다음에 뭐 리미팅 서킷이나 클램핑,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 그리고 볼티지 더블러 이렇게를 볼 겁니다. 다이오드를 썼을 때 제일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은 아무래도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렉티파이어하고 볼티지 더블러. 이 두 가지 회로들은 보통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설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프웨이브 렉티파이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하프웨이브, 절반의 웨이브만 렉티파잉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앞에서 많이 봤어요. 그냥 다이오드하고 저항을 직렬로 한 다음에 저항 부분에 전압을 읽어내면 포지티브한 전압일 때는 Vout으로 넘어가고 네거티브한 전압일 때는 Vout으로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0이 되는 그런 걸 아까 봤었죠. 반대로 D1을 거꾸로 달아 놓으면 정반대로 네거티브한 전압은 통과돼서 Vout으로 전달되고, 그 다음에 포지티브한 전압은 통과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는 걸 하프웨이브 렉티파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누소이드를 줬을 때 절반만 통과시켜서 렉티파잉 한다 라는 게 이제 하프웨이브 렉티파이어의 정의입니다. 자, 근데 이 우리가 렉티파잉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를 잘 생각해 보면요, 렉티파잉을 하는 거는 우리가 가전제품을 줄 때 AC를 주는데 우리가 실제 쓰는 가전제품,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DC에서 동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AC를 DC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하프웨이브 렉티파이어 지나쳤을 때 이렇게 나오는 반쪽짜리 사인 웨이브는 DC 시그널은 아닙니다. 왜냐면 전압이 계속 변하죠. 얘는 DC가 아니에요. DC란 건 뭐냐? 전압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전압의 변화를 안 만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캡을 넣는 겁니다. 캡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회로이론을 잘 배웠다면 캡은 전압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반대로 인덕터는 전류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 시간, 짧은 시간 동안은 캐패시터는 약간 전압원처럼 동작하고, 그리고 인덕터는 전류원처럼 동작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는 회로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 원래는 저항이 있었는데 여기 저항 대신에 C1을 주면
우리가 포지티브한 전압은 D1을 통과해서 Vout으로 전달되죠. 그때 C1이 차징이 됩니다. 근데 네거티브한 전압이 들어오면 D1이 켜지지가 않죠. 그런데 켜지지 않아서 냅둬도 얘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파워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차지가 어디로 빠져나가지 않고 C1에 그대로 갖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Q equals EV죠. 캐패시턴스가 안 변했고 Q가 안 변했으면 볼테이지도 당연히 안 변하죠. 그래서 이 회로의 출력 전압을 보면 아까는 하프웨이브 이런 식으로 중간에 포지티브만 딱 넘기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렇게 이걸 저항 대신에 캡을 다는 순간부터 얘가 피크까지는 쭉 따라 올라가고 그 뒤로 전압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캡이. 저항이 없기 때문에 캡에서 차지를 빼내갈 사람이 없어서 전압은 꾸준히 유지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여기서의 Vout은 DC죠. 네,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렉티파이어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